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7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과 6월 민주항쟁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기 5공화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민주화운동 탄압과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은 어떠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야 이거 나라가 지금 폭도들이 난리치고 정신없다. 국가 비상사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신군부가 나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국보위라고 하는 걸 설치하죠. 국보위, 줄임말이 국보위인데요. 정식 풀네임은 국가보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상황이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입니다.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이고요. 일종의 최고 군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상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다 쥐겠다. 자신들이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권까지 행사하겠다. 3권을 모조리 다 장악한 초헌법적인 기구인 거죠. 여기서 그들은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규제하고요. 아무도 정치하지 마. 갑자기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5.16 군사정변 일으키고 나서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정치인들 정치활동 규제해버리고 자신들 정치활동 준비하고 있었던 박정희 정권, 그때 군부가 떠오르지 않나요?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바로 그 군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서울의 봄 해가서 민주화 요구가 한참 올라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장했던 교수들, 언론인, 교사들 대량으로 해직시켜버리고 대학생들 잘라버리고 완전 확 눌러버린 거죠. 언론 완전히 통폐합시켜버리고요. 이때 이제 그 TBC라는 동양방송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없애버렸죠. 요즘 여러분들 그 종편에 JTBC 있지 않습니까? 이 JTBC가 그 TBC의 바람을 이끌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JTBC 할 때 그 영어 이니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회사명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죠. 당시 이렇게 상업적인 방송으로는 TBC가 최고 인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없애버리는 거죠. 언론사 통폐합, 언론인 해직, 대량 해직 사태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 어떻게 버립니까? 너 여기 끌려가 볼래? 삼천교육대. 이것도 마치 박정희 정권 군사 정권 막 들어서자마자 그 사회악을 해소한다라고 하면서 깡패들 이렇게 잡아들이고 했던 것과 얼핏 비슷하죠. 가서 교육시키겠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폭력범, 사회풍토문란 사범 이런 사람들을 교화시킨다는 건 명분인데 실제로는 무고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엄청난 가혹행위를 당했죠. 전두환 정권 초기에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가 바로 삼천교육대 아닙니까? 인권이 엄청 유린된 거죠. 총 6만여 명 정도 끌려갔대요. 그 중에 이제 4만 명이 교육받았고요. 근데 이 중에는 재야 정치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학생 등 정부에 이렇게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반 시민도 있었다니 충격적이죠. 나중에 잡혔던 사람들 이거 확인해 보니까 뭐 이거 전과 있는 깡패나 이런 사람들 잡아갔다고 하더니 전과 없는 사람들이 무려 36%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수립된 전두환 정부.
이 신군부가 이제 압력을 가하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물러나야지 뭐 어떡합니까? 10대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는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진 유신헌법 그대로죠. 그래서 유신헌법에선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죠. 여기서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에 선출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은 헌법을 바꿔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대통령에 나옵니다. 단독 입후보 해서 나오죠. 그래서 다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에 두 번 된 거예요. 11대 대통령, 12대 대통령. 11대와 12대 대통령. 짧은 기간이지만 헌법 바꿔서 다시 대통령. 근데 좀 달라진 건 이제 대통령 한 번만 할게. 대신 좀 길게 할게. 7년 단임제. 아니 4년 두 번 해서 8년이나 한 번에 7년 하는 거나. 하지만 여전히 간접선거. 나는 직접 해가지고 뽑히기 힘들어.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조치 할 수 있는 거, 국회 마음대로 해소할 수 있는 거, 이게 유신헌법의 최고 독소조항 아닙니까? 그건 그대로 둡니다. 좋은 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강력한 대통령,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 하는 말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갖고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화운동을 탄압합니다. 당근과 채찍, 강압정책과 유화정책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먼저 국가보안법 걸핏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변호인 우리 그 문화 콘텐츠로 역사 이해 시간에 영화 변호인 리뷰하는 거 봤을 겁니다. 그때 나왔던 그 차동영이었습니까? 그 경찰 기억나시죠? 고문했던 경찰. 걔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국가보안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 학생들,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야당 정치인들 막 잡아들이는 거죠. 민주인사를 구속합니다. 특히 좀 짜증나는 게 이제 학생들 바로 군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뇌시키는 이른바 녹화 사업이라는 걸 하죠. 자기들 기준에서 이렇게 녹화라는 게 뭐예요? 그린 녹색으로 만들겠다. 푸른 숲처럼 좋은 세상 만들겠다. 뭐 이런 겁니까? 이렇게 해서 학생들 끌고 가서 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정신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상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네 돌아가면 네 학생운동 하다 왔잖아. 돌아가서 네 뿌락지로 가서 정보 수집해 와. 이걸 강요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러려고 올바르게 살기가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살했던 학생들도 있고요. 군대에서 이제 뭐 자살하는 거죠. 돌아와서. 아니면은 휴가에서 복귀하기 싫으니까 자살해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보도 지침. 전두환 정부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형식 이런 걸 다 간섭해요. 언론을 자기들이 직접 통제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됐죠.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 사진이 좀 나옵니다. 대신에 유화 정책도 펼칩니다. 야간 통행 금지 전면 해제. 그때까지는 뭐 새벽 0시부터 밤 12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는 야간 통행 금지였지 않습니까? 이거 다 풀어줄게.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놀아도 돼.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 교복 자유 다 자유롭게 해줄게. 학생회 부활시켜줄게. 뭐 학생회 부활도 시키고요. 데모할까봐 학생회도 못 만들게 했었는데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회, 그 다음에 대학교 부활시켜줄게. 너희들 스포츠 좋아하잖아. 프로야구 볼래?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어때? 프로팀들 스포츠에서 프로 활동들을 막 만들어내죠. 자기가 이렇게 야구 좋아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시구를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화 정책 그리고 이제 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정책 중에 3S 정책이라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스포츠, 스포츠, 스크린, 영화, 그 다음에 섹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게 한국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돈 안 들어가는 한국 영화 있죠. 이렇게
옷을 많이 안 입고 있는 거.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밤 늦게까지 놀 수 있게 되고 그런 영화 많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스포츠에 쏟게 하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유흥산업 막 일어나게 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민주화 운동은 더욱더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뭐 오타가 있네. 제목이 똑같이 민주화 운동을 또 탄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목을 좀 바꿔야지. 우리 교과서 제목대로 선생님 편집 미스가 났네요. 민주 시민들은 전두환 독재 정부에 뭐 하겠습니까? 저항하죠. 먼저 학생들, 제일 먼저 기민하게 반응한 게 학생들입니다. 반미 운동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신군부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건 평시 작전 통제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군대 이동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반미 운동이 일어나죠. 우리 교과서에 사진 보시면 그래서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같은 것들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전학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5.18 민주화운동의 생생한 사진들이 핀트힌터 기자에 의해서 일본으로 빼돌려져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역수입돼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학 가서 그 진실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5.18 민주화운동 이거 폭도들이 데모했다고 막 욕하던 당시 노동자, 공장 노동자였던 이재명 현 여당 대통령 후보 대학 가서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고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당시의 대학생들이 대학 가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너무 열받으니까 전두환 군사정권도 싫지만 이걸 방조한 미국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반미 무풍지대, 반미에 대해서 그런 바람이 전혀 없었던 한반도 남쪽에서 반미의 열풍이 일어나 버린 거죠. 90년대는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반미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정치인들은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결성하죠. 전두환 정부의 친인척 비리, 불법적인 정권 장악 과정이 드러났는데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민취협을 결성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김영삼, 김대중, YSDJ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죠. 그게 신한민주당입니다. 드디어 어떤 이름이 또 나옵니까? 민주당 이름이 나오네요. 당시 그럼 선생님 야당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당시 제1당은 여당은 민주정의당, 민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야당은 민주한국당이라서 민한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이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에서 세게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지도자들 말고 좀 약간 기회주의 속성을 가진 좀 약한 야당 지도자들 너희들 이것 만들도록 허락해 줄게. 그래서 오히려 약간 야당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좀 센 정치인들은 정치활동 금지시켜버리고 약한 애들 정치활동 좀 풀어줘서 그 사람들이 만든 당이 민주한국당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당시 집권 여당의 이중대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울 좋은 허수아비 야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야당 활동을 할 리가 없죠. 하는 척은 하지만 제대로 세게 못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민주당의 이름을 다시 살린 신한민주당이죠. 이 당은 만들어진 지 뭐 며칠이더라? 바로 이렇게 1985년 총선을 앞두고요. 만들어졌는데 25일 만들어진 지 25일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이 50명 후보 나갔는데 그 50명 후보가 다 돼버립니다.
그건 뭐겠어요? 돌풍을 일으키는 거죠. 제1야당이 돼버립니다. 민한당 형식적인 당 밀어내버리고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 직선제 우리가 직접 뽑겠다.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노동자 농민들도 계속해서 조직을 결성하면서 학생운동과 연대해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군사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폭주하는 폭주열차 군사 독재 정부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영화로 시대 읽기에 남영동 1985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화 1987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영동 1985가 뭡니까? 바로 그 제야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던 김근태 씨를 비롯한 요 야당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고문한 내용 김근태 씨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민주당의 전 의원이죠. 김근태 의원 고 김근태 의원을 체포해서 고문했던 그때 이제 이분들과 함께 일하던 분들이 막 가서 고문당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게 남영동 1985죠.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엄청 탄압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문제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나죠. 물론 그 사이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건국대 사태. 학생들이 이제 전국적인 학생운동 단체를 만든다고 건국대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를 포위해버리고 이게 이제 용공부주의자들이 여기 모여있다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학생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탄압을 하죠. 진압작전을 펼칩니다. 학생들은 그냥 단체 만들겠다고 자기들 학생 운동 단체 만들겠다고 모여서 뭐 전국적으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근데 거길 공격해가지고 무려 1200여 명의 학생들을 구속해버립니다. 아니 대학생들을 1200명 가까운 학생들을 구속시켜버려요. 잡아들이긴 한 1500명 잡아들였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갑자기 국가보안법 위반하거나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저렇게 우리나라에 많았어? 이런 분위기를 또 몰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을 또 협박하는 거 하나 더 있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 금강산 댐 사건. 북한이 금강산에 댐을 만들어서 이거 폭파시켜버리면 서울이 막 물에 잠긴다. 물바다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 막 하면서 사람들 모금운동하고 쌩 난리를 치는데 사기 사건이었죠. 정부가 사기를 쳐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생 그 탁 치면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뭐 이런 것까지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네요. 경기도 부천에서 성고문 사건까지 나왔어요. 당시 이렇게 대학생으로 이렇게 학생 운동하고 있었던 권인숙 씨를 잡아서 이제 고문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치욕을 좀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술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성고문 사건. 이런 일들이 막 터져요. 막가파식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정권이. 그런 와중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4.13 호헌 조치, 헌법 지키겠다, 헌법 바꾸겠다가 아니라 기존 헌법을 지키겠다 해서 호헌 조치입니다. 기존 헌법이 뭐예요?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고 7년 단임제로 하고 제왕적 대통령, 막강한 권한 갖고 있는 대통령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조치에 분노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기도회 하고 단식 투쟁하고 광범위한 저항을 해 나가는 거죠. 벌써 20분이 넘어가네. 큰일 났네. 일단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70강 끝.